지금 사실상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가 맞아요.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네. 사실상 실수요자, 네, 실거주자의 물량들은 사실상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면 매물 걷어들이는 건 투자자 매물이 아니라 네. 실거주자 매물들이에요. 네네. 투자자 매물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네. 물량도 많이 나오고 실수요자들이 계속 가격을 높여가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매도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니까. 그렇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네네. 나는 무조건 이 타이밍에 팔아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좀 길게 남아있으면 디스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물건을 팔려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때 가격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계약 100 배상하면서 해지하지 않아요. 또한 이런 부분도 있죠. 나는 여기를 팔고 다른 데를 투자할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계약 해지를 안 합니다. 돈이 필요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실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면적 좀 높여서 이사 가려고 네. 아니면은 학교에 좀 더 가까운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급한 물건들이 아니죠. 매도 목적이 있지만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물건들이 네.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팔려고 하더라도 폭등한다 하면 매물 걷어들이는 게 바로 실거주자들의 성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엔 투자자 매물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급하게 팔려는 매물들을 갖다가 사실은 매수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 또 새로 매수라는 입장에서 네네. 훨씬 더 유리한 네. 매수 방법인데 투자자 물량이 그만큼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내가 골라서 사야지. 그렇죠. 지금은 실수요자의 자리 뺏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참여하면 안 돼요. 원래는 참여하면 안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장이 호가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투자자 매물이 왜 사라졌느냐.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82.5%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취득세하고 그동안 재산세, 보유세 그리고 부동산세 다 합치게 되면 적자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네. 내가 이걸 팔면은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네. 대출을 받아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는 것도 없고 네. 오히려 돈이 역으로 빠져나간다. 캐시플로상. 그런데 네. 사실상 더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냐. 네. 이런 물량들이 지금 전세가가 오르니까 네. 오히려 집 안 팔면은 내캐시 유동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전세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대출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전세가 올려가지고 종부세 내고 그런 네.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물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네. 너무 현 정부에서 네. 지금 거래량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부동산 통계를 갖다가 신뢰를 하시나요? 저 하죠? 통계를 갖다 신뢰하시죠. 하지 그렇죠.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나요? 예, 네. 물론 통계를 갖다 신뢰해야 합니다. 네네. 자, 통계를 신뢰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갖다 측정하는 기관은 양대 기관, 부동산 114에서도 그렇죠. 하고 진행하긴 하지만 네네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네. 공신력 높은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어요. 한 군데는 한국부동산원 네. 전 한국감정원이라고 그죠. 감정원 있고요. 가격이 있었죠. 그리고 네. 또 한 군데가 KB 리본 네. 그 지수입니다. 네. KB 리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실은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같은데 KB 리본 같은 경우 과거 주택은행 네. 에서 KB로 바뀌면서 민간은행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아니 어떻게 국가 정책기관에서 민간에게 의존할 수 있느냐 네. 하면서 이 업무를 갖다가 한국감정원에다가 국가에서는 KB에다 위탁을 줄 수 없다 보니까 네. 한국감정원에다 업무 위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뿌리는 같은 곳에서 네. 갈라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국부동산원과 KB가 완전 개별적인 시스템에서 지금 부동산 통계를 갖다 뽑아내고 네.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네. 지금 KB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2018년 네.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은 됐어요. 네. 거의 차트가 비슷했거든요. 네. 지금 한번 차트 띄워주시면요. 네. 요거죠? 예, 네. 지금 이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09년 1월 달부터 해서 2021년 10월 달까지 지금 지수를 갖다가 지금 여기 차트화 시켰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투자자들은 과거에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좀 더 신뢰했어요. 한국 감정원이었죠, 과거에는. 네네. 한국 감정원 자료가 보시게 되면 차트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상승폭을 더 높였다가 떨어질 때는 하락폭을 갖다가 한국 감정원이 KB보다 더 많이 떨어뜨렸어요. 적극적으로 시세를 네, 반영했네요. 적극적으로 시세를 반영했죠. 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이 먼저 움직이고 KB가 한 단계 정도 좀 늦게 움직일 정도로 한국 부동산원에 대한 가격 신뢰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 기사가 이거 감정원 가격으로 나오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네. KB를 인용한 것은 뭐 열에 한 2개 정도, 8 정도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갖다가 네.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사실상 2016년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지수가 한국 부동산원이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갖다 좀 낮춰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8년 2월 달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국 부동산원은 분명히 2월 달 이후에 가격이 낮아졌는데 KB는 오히려 높아져요.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데 시장 반응을 갖다가 네. 지금 서로 엇갈렸는데 하면서 저는 좀 이때부터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갖다 고민했고 이때부터 제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갖다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보통교통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금 그 방송할 때 쓰시는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 자료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클라이막스는 지금 바로 2018년 9월 달로 가게 되면요. 네. KB에서는 무려 상승률을 갖다 3.61%를 잡았는데 네. 한국 부동산에서는 1.25%밖에 안 잡습니다. 네.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2018년 9월 달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타났는데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기존 대비 조금 높은 수준 2018년 2월 달 대비 0.3 정도 올린 수준밖에 안 올렸고요. 네. KB에서는 몇 배수가 올라갔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부동산원과 KB 간의 가격 격차가 2.8배까지 차이가 발생되게 된 상황이 나타났고요. 특히 2029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8.1배까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2021년 11월 같은 경우는 10배까지가 차이가 나요. 대체적으로 약 3배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1, 4분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아니야, 117%밖에 상승 안 했어. 무슨 소리야? 지금 2.5배가 상승했는데 그 체감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죠. 이 차트에서. 지금 한국 부동산원이 네. 지금 현재 실제 시장 반영을 갖다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 올해 7월 달부터 좀 분석 대상 범위를 갖다가 많이 늘려 잡았다 했는데도 지금 여전히 3배 네.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해왔던 게 있을 거고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게 좀 사실상 국책 연구기관이다 샘플이 잘못된 보니까 건가? 샘플은 아니에요. 샘플이 잘못됐다면은 네. 기존에 한국 부동산원이 2016년 이전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KB보다 훨씬 더 정확했거든요. 좀 더 빨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갖다가 많이 인용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뢰성이 너무나도 저하된 거죠. 실제 상승률은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것들보다 높게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언론사 대부분이 한국 네. 부동산 자료를 갖다 채택해서 그러니까요.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는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보면은 역대급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그렇죠. 이거 키 큰 게 많이 올라가서 키 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키 큰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오히려 19년, 20년이 좀 상대적으로 작았고 지금 엄청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폭등 수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폭등세가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한국 부동산원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그냥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만드신 지수로 보면 지금 사실상 신고가율이라는 여러 개의 지표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번 신고가율이라는 부분을 갖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신고가율. 예, 신고가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 지금 아파트 신고가율 산출 방식을 지금 이제 각 단지마다 면적대 7개의 면적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네. 전용 면적 5, 6스퀘어미터 미만부터 해서 135스퀘어미터 초과까지 7개의 면적대로 분류해서 네. 여기서 기존 최고가로 거래된 가격 거기보다 좀 높은 가격에 더 높은 네. 가격에 거래된 걸 신고가로 분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면적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네. 아파트 단지 보면은 여기는 34A 타입, 34B 타입, 34C 타입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A, B, C 타입 다 나눌 필요 없이 A, B, C 타입 중에서 최고가를 갖다가 갱신한 것만 신고가로 잡은 겁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 방식에 따라서 지금 다음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네. 지금 이게 전국 매매거래 신고가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거래된 것이 만약에 100개라 그러면 46개가 신고가였다는 거고 인천은 43개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신고가율이 46점.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제가 이거 데이터를 모르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폭등에 해당됩니다. 이게 10월 거래량이고요. 네. 1999건 중에 927건이 신고가로 거래됐어요. 네. 신고가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네. 보통 해당 아파트 단지는 로얄층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로얄층, 로얄 호수. 얘네들이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항상 거래가에 네네.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율이 정상적인 범위는 15% 안팎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해안에 아파트의 로얄동, 로얄층을 따져보면 전체 호수 대비 한 15% 정도 되니까. 그렇죠. 원래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면 한 15% 정도가 자연적인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얄층 조망도 네. 잘 나오고 남향에다가 네. 판상형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15층이 로얄인데 10층에서 신고가를 찍었다? 네. 그럼 신고가는 더 가격을 높여가는 그럴 수밖에 높여가면서 없죠. 매도를 네.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신고가율이 보통은 15% 선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고요. 네. 사실상 로얄동, 로얄호수라는 건 10% 안쪽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시장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가고 있는 단계가 네. 15%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6.4%는 굉장히 과열 국면이네요. 폭등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이것도 2009년 네. 1월 1일부터 해서 자료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네. 2009년 1월 달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서 신고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우리가 시장 침체기라고 이야기했던 2011, 12, 13, 14 이때는 신고가율이 5%도 나오질 않아요. 네. 5%도 나오질 않다가 2015년에 실질적으로 뭐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사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 시점부터 신고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 종합대응 방안이라는 게 네.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 말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탄핵 이슈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좀 주춤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상 이 신고가율을 보실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대가 좀 안정적인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네. 20%대는 완연한 상승. 여기는 그냥 지금 부동산 시장 다 상승하고 있구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30% 이상인 급등장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15년도에 상승한다 이야기했지만 네. 급등이다, 폭등이다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2016년 10월 달부터는 9월 달, 10월 달 이 시기에는 폭등, 급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시기가 상당히 과열된 아니 근데 국면이었고요. 이것까지 갔었어요? 57%까지 갔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이거 신고가율 떨어질 때가 그때 약간 그 하락론이 또 한번 나왔었던 때잖아요. 저 때가. 맞습니다. 그때 뭐 대책 나오고 부동산 대책 나오고 이제 이 규제로 인해서 더 시장 가기 어렵다. 예, 요때가 여기
폭 빠졌을 때가 그때네요. 그 당시에 8월 달에 공급 네. 대책이 발표되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상 그 영향보다는 사실은 헬리오시티 입주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네. 9,520세대인가요? 9,520세대가 맞아, 한꺼번에 맞아. 입주를 하게 되면서 네. 사실상 여기 한 달에 거래량이 10,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에 포함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9,500세대짜리가 한 번에 일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 시장이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네. 거죠. 그리고 이후에 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이 당시에 뭐 꼭지도 하면서 다시 한번 꺾였다가 맞아. 지금 현재는 40%대 폭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40%대가 급등 구간, 네. 그리고 40%에서 50%대가 폭등 구간,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 시장은 네. 그냥 카오스라고 보면 됩니다. 50%가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네. 여기도 신고가율이 계속 터져나온 단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신고가율이 터져나온 단지들에서는 1층, 2층이 로열층보다 더 고가에 팔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선 그래서 계약 해지 세대가 많이 발생돼요. 잔금 때 되면은 가격이 올라와 있다. 이게 이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을 받아놨는데 네. 1층이 우리 집보다 더 높게 계약됐어. 그러면은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 나쁜 공인중개사 이거 난 얘한테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냥 계약금 배상하고 네, 취소하죠. 그리고 나서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웃자고 나온 이야기지만 네. 이게 웃을 수가 없는 게 베베테크라는 신조어가 나왔죠. 배액 배상 테크라고 해서 베베테크. 그냥 계약하고 네. 나서 계약 해지하면 그래 어차피 10% 먹는다. 일단 그래서 계약금부터 넣자. 그렇죠. 이때 뭐 진짜 뭐 출발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계좌 안 따주고 예, 맞습니다. 맞아. 그러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도 최근에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네. 최대한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 날 신고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어. 왜냐하면 이런 물량들이 노출이 돼 버리면은 네. 기존에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 해지를 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일부 언론이라든지 하락론자들은 뭐 이건 자전거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전거래가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50% 신고가율 50%가 넘는 장세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종종 발생된다라고 그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뭐 그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 지금 네. 이거는 지금 시장 안전을 논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네. 지금 10월달 신고가율이 좀 약간 꺾인 듯이 나타나요. 네. 지금 마우스 보시게 되면은 네. 좀 약간 꺾인 듯이 나타나는데 이 다음 차트가 좀 더 자극적입니다. 어떤데요? 좀 안타까운 차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차트가 무엇이냐. 이 초록색 선이 신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예요. 네. 신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고요. 네네. 지금 이 노란색 선이 그러면은 이 평균 거래가가 나오기 위해서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얼마가 상승했느냐를 네. 갖다 표기한 게 이 노란색 선입니다. 전고가 대비 최고가가 얼마를 갖다 찍었느냐. 네. 보게 되면은 사실상 총 가격은 좌측을 갖다 보시게 되면 네. 되고요. 신고가는 그리고 전고가 대비는 우측을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더 올랐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5년, 16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약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2천만 원 정도 상승한 네.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는 약 4천만 원 안팎에서 네. 상승세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9월달, 10월달 시장 안정됐다고 호가를 이야기하는데 1억씩 올려가지고 지금 신고가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9억 9,570만 원, 9억 7,870만 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네. 신고가들의 평균 거래가가 네.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1억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던 게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사실상 지금 이러한 통계 왜곡 네.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신고가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네. 시장이 안정됐다 이야기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설명을 갖다가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